오늘 사용하게 될 재료는 딸리아라고 하는 패브릭 얀입니다. 그리고 바늘은 코바늘 10호를 준비해 주세요. 자, 우선 바닥 부분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실 잡는 거 잠깐 설명드리면요. 제가 평상시에 일반 실로 뜰 때는 이렇게 새끼손가락과 검지에 2번 걸쳐서 뜨는데요. 이 패브릭 얀으로 작업을 할 때는 새끼손가락에 걸치고요. 그대로 가지고 나와서 자, 한 번만 여기 새끼손가락에 끼워 놓은 상태로 작업을 합니다. 그러면 패브릭 얀으로 뜨개질을 할 때 실이 훨씬 부드럽게 끌려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새끼손가락에 끼운 상태에서 이렇게 바로 잡아서 뜨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자, 이제 사슬뜨기로 기초코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선 시작 지점을 만드실 건데요. 지금 이쪽에 있는 이 실을 이렇게 한번 돌려서 잡아주세요. 그리고 나서 뒤에서 바늘을 끼우고 이쪽에 있는 실을 가지고 나옵니다. 자, 꼬리실을 당겨주시면 매듭이 생기면서 시작 지점이 생기게 된 거죠. 지금 바늘이 꽂혀 있는 이 고리는 코가 아닙니다. 자, 이제부터 사슬뜨기를 통해서 기초코를 만들 건데요. 총 15코를 만들어 주세요. 사슬뜨기 하는 방법은요. 이쪽에 있는 실을 후크에 이렇게 걸쳐서 처음에 있던 고리에 쏙 통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사슬 15코를 뜨셨으면 한 코를 더 떠서 기둥코를 만들어 주세요. 자, 이번에는 짧은뜨기를 해볼 건데요. 지금 만들었던 이 기둥코 말고 15번째 이 코에다가 바늘을 넣습니다. 그리고 실을 감싸서 가지고 나오세요. 자, 이러면 2개의 고리가 걸려 있는데요. 새로운 실로 2개의 코를 모두 빼주시면 이게 바로 짧은뜨기가 되고요. 이 부분에 마커로 표시를 하겠습니다. 자, 위치는 바늘이 걸려있던 고리 바로 아래 여기 사슬에다가 이렇게 꽂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코에도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 해볼게요. 자, 바로 옆에 코는 여기죠. 여기에 넣어서 2코가 되었을 때 빼주기. 자, 계속 옆으로 가면서 나머지 코들에다가 짧은뜨기를 모두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5번째 코까지 떠주셨으면 이제 반대쪽으로 넘어가면서 이 부분에 모서리를 만들어 줄 거예요. 모서리는 사슬 2코를 먼저 떠주세요. 그리고 나서 우리 15번째 여기 짧은뜨기 했던 이 코에다가 다시 바늘을 넣습니다. 그리고 짧은뜨기 해주세요. 자, 이쪽에 사슬 2코를 만든 것처럼 이쪽에도 사슬 2코를 떠주세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쪽으로 지금 넘어온 상태인데요. 여기 금방 짧은뜨기 넣었던 이곳에 다시 짧은뜨기를 해줍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코에는 결국에는 짧은뜨기가 하나, 둘, 세 개가 들어가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리고 모서리는 사슬 2코로 이렇게 만들어준 모습입니다. 앞으로 이 모서리 코는 계속 반복이 될 거예요. 자, 이제 여기 한 코 떴으니까 14코가 남아있죠. 14코에 짧은뜨기도 해볼 건데요. 아까 남겨두었던 꼬리실은 편물을 같이 잡고 뜨시면 나중에 정리하시기 훨씬 편하실 거예요. 자, 위치는 알려드릴게요. 여기 반대편에 짧은뜨기를 한 곳에 보면 이렇게 거꾸로 된 V 모습이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다가 다음 코 뜨시고요. 그 다음 코는 여기, 여기. 자, 이런 식으로 짝꿍을 만들어 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부터 넣어 주시면 돼요.
자, 여기에다 넣어서 꼬리실 같이 감싸면서 잡아서 짧은뜨기 해주세요. 자, 다음 코는 여기죠. 반대편하고 맞는 짝꿍을 찾아서 넣어주세요. 그리고 짧은뜨기. 자, 끝까지 뜬 이후에 반대편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4번째 코까지 뜬 상태고요. 여기까지 해주셔야 마지막 15번째 코가 되는 거죠. 자, 15번째 코까지 떠주었습니다. 이제 모서리 부분 만들어 줘야 되겠죠. 사슬 2코 떠주시고요. 다시 이 자리에다가 짧은뜨기 넣어줍니다. 그리고 다시 사슬 2개. 이쪽에 아까 시작할 때 짧은뜨기를 먼저 넣었기 때문에 이미 마지막 코에 짧은뜨기가 하나, 둘, 세 개가 들어가 있는 상태죠. 이제 빼뜨기로 1단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커가 걸려있는 이 부분에다가 바늘을 그대로 넣어주세요. 넣으신 다음에 바깥에 있는 실을 걸어와서 여기까지 바짝 당겨서 빼주시면 1단이 완성이 됐습니다. 자, 2단을 뜰 건데요. 마커 아직 제거하지 마시고요. 사슬 한 코를 떠서 기둥코를 만들어 주세요. 자, 아직 빼지 말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이곳에서 바로 첫 번째 코를 시작을 할 예정이거든요. 여기에다가 바늘 넣어서 첫 번째 짧은뜨기를 먼저 떠주시고요. 이제 마커를 옮겨줍니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 코, 우리 아까 15코였잖아요. 15코니까 14코가 남은 상태겠네요. 지금 한 코 떴으니까. 자, 14코 쭉 짧은뜨기 해주겠습니다. 여기 짧은뜨기 끝까지 떠주었더니 아까 우리 사슬코 2코 떴던 곳을 만나게 되죠. 이 자리에 다시 새로운 모서리를 만들어 줄 건데요. 우선 이 사슬 라인 안에 바늘을 넣으셔서 코에 넣는 게 아니고요. 이 줄 아래에다가 넣으시는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짧은뜨기를 한 코 먼저 떠주시고요. 사슬을 2코를 떠주세요. 그리고 다시 여기 짧은뜨기 들어갔던 이곳에 바늘 다시 넣으셔서 짧은뜨기 해주세요. 자, 그러면 새로운 모서리가 생기게 되겠죠. 코가 동시에 늘어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중간에 짧은뜨기 있죠. 여기에는 다시 짧은뜨기 한 코 떠주시고요. 다시 모서리 부분이 나타났습니다. 자, 사슬 코 밑으로, 코 안에다 넣는 게 아니고 밑으로 넣어서 짧은뜨기 한 번, 사슬 2개, 다시 같은 자리에 짧은뜨기 한 번 해서 모서리를 만들어 주세요. 자, 이제 나머지 코 끝까지 중간에 있는 코들은 짧은뜨기 해주시면 되겠죠. 자, 총 15코가 남아 있으실 거예요. 15코의 짧은뜨기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 모서리 라인 또 만났죠. 여기 사슬코 있던 이 자리에다가 바늘 넣으셔서 짧은뜨기 하나, 사슬 2개, 다시 짧은뜨기 하나. 자, 모서리가 생겼죠. 그리고 가운데 요거 놓치시면 안 돼요. 짧은뜨기 한 코 떠주시고요. 다시 사슬 라인입니다. 여기에 짧은뜨기 한 개, 사슬 2개, 다시 짧은뜨기 한 개. 자, 여기까지 하시면 양쪽의 모서리 맞게 잘 만드셨고요. 우리 마커가 걸린 이곳에 빼뜨기로 2단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가지고 와서 끝까지 떠주시면 2단이 완성이 됐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직사각형의 바닥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를 늘려주는 부분은 바로 모서리 부분이에요. 모서리 부분에서 코가 계속 증가하게 되는데요. 이 모서리 부분의 어떤 규칙은요. 짧은뜨기 하나, 사슬 두 개, 그리고 다시 짧은뜨기 하나,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 단에서는 이 사슬코, 이 아래에다가 짧은뜨기를 한 개, 그리고 다시 사슬 두 개, 그리고 짧은뜨기 하나, 이렇게 떠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전 단에 떠두었던 이 코가 늘어난 곳에는 당연히 짧은뜨기를 위에다가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쪽 라인에서 코가 두 코씩 증가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쪽에서도 코가 두 코씩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폭과 그리고 어떤 길이, 너비가 될 때까지 계속 사이즈를 늘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7단까지 늘려준 상태고요. 가로 사이즈는 약 27cm가 나오고요. 세로는 약 13cm가 나옵니다. 원하시는 사이즈로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이제 옆면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옆면에 일단 시작하겠습니다. 기둥코 사슬 하나 올려주시고요. 자, 2랑 짧은뜨기로 전체를 떠줄 건데요. 2랑 짧은뜨기는 사슬의 반코만 잡고 떠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마지막에 빼뜨기 했던 이 부분, 자, 여기서부터 시작할 건데, 여기 사슬의 중앙으로 바늘을 이렇게 끼워주세요. 끼워서 실을 가지고 나와서 그대로 짧은뜨기 해주시면 됩니다. 자, 첫 코가 완성되었고요. 마커로 표시해 주세요. 자, 나머지 코들도 역시 사슬의 반코만 잡고 짧은뜨기를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2랑 짧은뜨기로 이렇게 전체를 돌려서 뜨시게 되면 나중에 디자인 자체가 이 바닥과 옆면이 정확하게 구분이 돼서 굉장히 깔끔한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거든요. 자, 전체 짧은뜨기 2랑 짧은뜨기로 해주시고요. 자, 코너 부분에서도 코를 늘리거나 줄이지 않고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 바퀴 다 돌아와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마지막 코너 부분을 뜨고 있는데요. 이 사슬을 우리가 두 코씩 늘려줬던 이곳에서도 마찬가지로 여기 사슬코 안에다가 바늘을 넣어서 짧은뜨기를 한 코씩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코너에서도 무조건 사슬 하나에 짧은뜨기 한 코 이렇게 떠주시면 돼요. 이랑뜨기이기 때문에 사슬 사이에 넣어서 반코만 잡고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까지 뜨셨으면 마커 걸어두었던 첫 코에 이렇게 빼뜨기 해주시고요. 이번엔 옆면 2단입니다. 자, 일단 기둥코 하나 떠주셔야겠죠. 기둥코 떠주신 다음에 여기 마커 있는 자리에서 시작을 할 거예요. 자, 일단 위치 확인해 주시고요. 자, 여기죠. 자, 지금부터 무늬뜨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코는 금방 전단에 떴던 것처럼 사슬의 반코만 잡아서 2랑 짧은뜨기를 해주세요. 자, 역시 마커 표시 잊지 마시고요. 자, 두 번째 코도 역시 짧은뜨기인데요. 이번에는 들어가는 위치가 다릅니다. 자세히 봐주세요. 여기 짧은뜨기 모양을 보면 위에 사슬이 있고 밑에 이렇게 V자 형태가 있습니다. 이번에 들어갈 짧은뜨기 위치는요. 여기가 아니고 이 아래 V의 가운데 부분입니다. 자, 다음 코에 사슬이 아니고요. 그 아래 V의 가운데로 바늘을 이렇게 넣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똑같이 짧은뜨기 해주세요. 자, 다음 코는요. 2랑 짧은뜨기 사슬 반코에 넣어서
짧은뜨기 해주세요. 자, 그 다음 코는 다시 V 안에 넣습니다. V 안에 넣어서 짧은뜨기 해주세요. 이런 모양이 나오실 거예요. 하나는 E랑 짧은뜨기, 하나는 이렇게 V 모양이 온전하게 나오게 해주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교차로 한 바퀴 돌아서 떠주시면 돼요. 지금 이렇게 떴으니까 이번에는 E랑 짧은뜨기로 떠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짧은뜨기지만 요렇게 V 안에 넣어서 뜨면 약간 대바늘로 뜬 것 같은 느낌이 나거든요. 그래서 명칭도 니트 스티치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이 무늬를 한번 반복해서 떠보려고 해요. 그래서 E랑 짧은뜨기 한번, 그 다음 코는 여기 V 안에 넣어서 니트 스티치 한번, 요렇게 한 바퀴 돌아오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두 코가 남은 상황입니다. E랑 짧은뜨기 해주시고 그 다음에 니트 스티치 V 안에 끼워서 짧은뜨기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제 빼뜨기를 할 건데요. 우선 코스 한번 체크를 해 볼게요. 만약에 저는 E랑 짧은뜨기가 나왔는데요. 마지막 코에 이렇게 되신다면 전체 코스가 어디선가 잘못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체 코스는 짝수로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코스 한번 확인을 지금 해 보시고요. 만약에 저랑 똑같은 코스로 시작해서 7단, 저랑 똑같이 바닥 코스를 7단으로 하셨다면 총 88코가 되셔야 됩니다. 지금 잠깐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맞게 뜨셨다고 생각하고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빼뜨기를 이제 진행을 할 건데요. 우리가 바닥은 사실 그냥 편하게 빼뜨기 했어요. 그런데 이 옆면에서는 빼뜨기 라인이 이렇게 자꾸 톡톡 튀어나오면 보기에 좋지 않겠죠. 그래서 조금 더 눈에 띄지 않는 방법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바늘을 잠깐 뺄게요. 바늘을 잠깐 빼주시고요. 자, 마커가 걸려 있는 이 첫 코에다가 바늘을 뒤에서 앞으로 이렇게 찔러 넣어 주세요. 그리고 나서 빼두었던 이 고리를 끼워 줍니다. 자, 얘를 이 뒤쪽으로 빼주시는 거예요. 빼서 실을 바짝 당겨 주세요. 자, 이렇게 해 놓은 상태에서 기둥코 떠줍니다. 기둥코 떠주시고, 자, 우리 여기가 첫 코잖아요. 첫 코는 E랑 짧은뜨기였죠. 자, 무늬 패턴은 그대로 갈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E랑 짧은뜨기니까 여기 사슬 가운데다가 넣으셔서 그대로 짧은뜨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커 옮겨주시고요. 다음 코는 니트 스티치죠. 자, 여기 V 안에 넣어서 이렇게 해주시면 이제 모양이 점점 같은 패턴이 눈에 띄게 되실 거예요. 올라갈수록. 자, 조금 더 떠볼게요. 다음 코는 이랑뜨기고요. 자, 여기 보이시죠? V 안에 넣어서 니트 스티치. 다음은 이랑뜨기. 다시 니트 스티치. 자, 이렇게 반복입니다. 끝까지 돌아와서 빼뜨기 하는 부분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마지막 부분까지 왔고요. 첫 코에서 다시 빼뜨기 해보겠습니다. 바늘 잠시 빼시고 첫 코에 뒤에서 앞으로 바늘을 넣어주세요. 고리를 바늘에 끼워 주시고요. 그대로 가지고 나갑니다. 조금 당겨 주시고요. 그리고 사슬로 기둥코를 만들어 줍니다. 자, 이 자리에다가 다시 첫 코를 시작하시는 거죠. 첫 코는 이랑뜨기, 다음 코는 니트 스티치, 이렇게 계속 반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잠깐 전체 모양을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해 볼게요. 자, 전체 모습입니다. 옆면이 그대로 올라가고 있는 게 보이시죠?
왜냐하면 우리가 바닥까지는 코스를 점점 늘리다가 옆면에서는 코스 그대로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첫 단에 이랑뜨기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이 되어서 바닥과 옆면이 예쁘게 나뉘어져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자, 이 상태로 그대로 가겠습니다. 원하시는 높이 그때까지 쭉 떠주시고 나서 이후에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심히 뜨다 보니까 실이 다 끝났어요. 그래서 새로운 실을 연결을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지금 뜨고 있던 실을 다음 코로 진행을 일단 해볼게요. 여기 니트 스티치 뜰 차례죠. 그래서 여기에 바늘 넣고요. 실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리고 원래는 이 실로 이 두 코를 빼주어야 되는데 이 실은 그냥 그대로 두시고요. 새로운 실을 준비하셔서 마치 이 실과 얘가 연결되어 있다는 그런 느낌으로 빼서 이렇게 짧은뜨기를 마무리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계속 떠주시면 되고요. 새로운 실로 지금 이쪽에 우리가 처음에 뜨던 실이고 이게 새롭게 연결된 실인데 얘네들은 나중에 돗바늘로 안쪽에다가 마무리해 주시면 연결 부위가 티가 나지 않고 깔끔하게 이어진 채로 뜨실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실을 같이 묶어서 하시거나 그러면 되게 그 부분만 툭 튀어나와서 예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뜨면서 자연스럽게 연결해 주세요. 지금 14단까지 옆면 올라가고 있는 상태인데요. 사이드 부분에 손잡이 부분을 만들어서 조금 실용적으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마커로 저는 표시를 해 두었는데요. 저랑 만약에 같은 코스로 뜨고 계신다면 일단 15단째에 짧은뜨기를 24코를 먼저 떠주세요. 24코 우리 무늬뜨기 하던 방식 그대로 가시면 됩니다. 교차로 뜨시면서 24코를 가고요. 지금 여기까지 24코가 되실 거예요. 그리고 이 중간에 11코가 사이에 있게 되는데요. 이 11코는 여기 있는 코에 뜨지 않고요. 사슬뜨기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진행이 될 건데요. 이쪽까지 뜬 다음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번째 코까지 떠주셨다면 중간에는 사슬을 11코를 떠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쪽에도 11코를 건너뛰어서 12번째 되는 코의 무늬에 맞춰서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떠주시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손잡이 부분이 생긴 거고요. 이쪽 반대쪽 사이드에도 같은 위치에 이 모양을 만들어 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떴던 요 코부터 시작해서 총 33코를 가서 다시 사슬뜨기를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3코 떠주셨으면 이번에는 똑같이 중간에 사슬 11코를 떠주세요. 11코 건너뛰어서 12번째 되는 코에 역시 무늬에 맞게 짧은뜨기 해주시고요. 지금 여기 남아있는 코가 이 코를 포함해서 9코가 남아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뜨고 빼뜨기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단 이전과 똑같이 무늬에 맞게 쭉 떠주시고요. 이쪽 손잡이 부분에 가서 뜨는 방법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잡이 부분이 나왔고요. 여기 자, 손잡이 부분이 나왔고요. 시작했던 이 코에서는 똑같이 이렇게 바늘 넣으셔서 무늬에 맞게 짧은뜨기 떠주시고요. 중간에 있는 사슬, 이 사슬이 11코였어요. 이 사슬에다가 바늘을 이 사슬 가운데다가 이렇게 바늘 꽂으셔서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총 11번의 짧은뜨기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사슬코에다가 다 짧은뜨기 해주셨으면 이제 여기 일반적인 코들은 원래 뜨던 무늬로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 무늬뜨기 진행을 하시다가 반대쪽에서도 이 상태로 시작하는 지점과 끝나는 지점을 무늬뜨기 그대로 유지해 주시고요. 가운데 사슬 11코만 사슬 사이에 넣어서 짧은뜨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 한 바퀴 완성해서 올게요. 자, 한 바퀴 돌아서 왔고요. 지금 현재 저는 옆면을 16단까지 올린 상태인데 이제 마지막 단을 뜨면서 마무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마지막 단은 전체 다 빼뜨기를 해줄 예정입니다. 손잡이 부분을 제외하고 전체 다 빼뜨기를 해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처음에 시작했던 이 코에 이번에는 그냥 앞에서 들어가겠습니다. 앞에서 들어가서 일반적인 빼뜨기 실 가지고 나와서 끝까지 이렇게 진행을 할게요. 자, 그 다음 코도 역시 빼뜨기 해주시면 되겠죠. 일단 마커를 제거하고, 자, 여기 사슬 바로 밑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제는 무늬 상관하지 마시고요. 그냥 여기 사슬 아래로 들어가서 전체 다 빼뜨기 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빼뜨기를 전체 돌려주면 이 입구 부분이 많이 이렇게 벌어지지 않고 조금 단단한 느낌으로 마무리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지금 사슬이 한 줄 쭉 생기시면 되는 거예요. 손잡이 전까지 뜨고 이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잡이 부분까지 왔고요. 여기 시작되는 부분은 지금 빼뜨기 되어 있는 상태고 여기 우리 사슬 11코 떴던 이 부분에다가 작업을 할 건데요. 이전 단에 사슬 하나에 그 코를 넣어서 짧은뜨기를 전체를 해 주었죠. 똑같습니다. 말하자면 겹짧은뜨기가 되는 건데요. 처음에 넣었던 이 사슬 이 자리에다가 바늘 넣어서 실을 약간 끌어올려 주세요. 끌어올린 상태에서 짧은뜨기를 이렇게 해주시는 거죠. 다음 코는 바로 옆에 여기 사슬 사이로 들어가서 길게 끌어올려서 짧은뜨기 해주시면 됩니다. 자, 손잡이 부분은 이렇게 똑같이 반대쪽 사이드도 진행을 할 예정이니까요. 한 바퀴 돌아서 또 이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대쪽 손잡이 끝까지 떠준 상태고요. 자, 이쪽에서부터는 다시 빼뜨기 하시면 되겠죠. 사슬 밑으로 들어가서 남아있는 코는 전체 빼뜨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빼뜨기로 한 바퀴 돌아와서 이제 처음 시작했던 곳을 만났습니다. 여기에 다시 바늘 끼우셔서 마지막 빼뜨기를 해주신 다음에 실을 여유 있게 자르고 돗바늘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돗바늘에 여기 남아있는 실을 끼우셔서 첫 코에 여기 사슬 아래로 이렇게 보내주세요. 자, 그리고 나서 이 실은 안쪽 면에서 이렇게 마무리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실 정리까지 끝난 모습이고요. 저는 앞쪽에 이렇게 핸드메이드 가죽 라벨을 한번 달아줘 봤습니다. 취향에 맞게 꾸며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패브릭 얀을 활용해서 정리 바구니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원하시는 사이즈로 만드셔서 실용적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